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머 파워와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우리 두 사람이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깐 이야기가 끊어졌을 때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했더라? 그렇게 쓰는 표현이 Where was I?거든요.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가서 가장 처음 하시는 질문도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공부했니? 잖아요. 이제 그때 제일 슬픈 게 대답하는 친구가 아무도 없을 때. 사실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다라는 걸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건 복습도 했다는 이야기고요. 필기도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우리 어디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까? 그쵸? 조건의 부사절에 대한 이야기 했었습니다. 오늘 조건의 부사절에 대한 개념 복습한 다음에 남은 문제 풀어볼 건데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바로 칠판 볼게요. 자, 조건의 부사절 이거 외워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일단은 if, 만일 뭐뭐라면 얘랑 똑같은 아이 누구누구 있었더라? 그쵸? provided that, providing that, supposing that. 얘네들도 다 만일 뭐뭐라면 이란 의미인데 차이가 있다면 얘네들은 조금 더 격식을 갖춘 딱딱한 표현입니다. 그런 얘기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unless는 뭐였어요? 그치, if에 not을 붙인 거다. 그래서 만일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 case that은 어떤 뜻이라 그랬더라? 그치, 뭐뭐인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의미였고 given that이 좀 안 외워졌었죠. 뭐뭐를 고려하면 이란 뜻이었고 on the condition that은 컨디션이 조건이니까 어떤 조건으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or랑 otherwise는 어떤 거였어요? 앞에 말을 받아서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이었죠. 자, 그 다음 조건 부사절에서는 미래 표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현재 시제로 써도 다 잘 알아들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번부터 문제 이어서 풀어봅시다. 자, 알맞은 걸 한번 골라보랍니다. 1번입니다. Someone calls me. 누가 나한테 전화를 합니다. I will be upstairs. upstairs가 위층에 이런 뜻이니까 저는 위층에 있을 거예요. in the lounge. 그 라운지니까 휴게실이죠. 저는 위층 휴게실에 있을 거예요. 위층 휴게실에 왜 있겠대요? 집에 안 가고? 누가 전화할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 거죠. 자, 그럼 위에 세 개 중에서 어떤 경우에 대비해서가 뭐였어요? 여기 있네. in case. 그래서 이렇게 in case 쓰시면 되고요. in case that 해도 되고 그냥 in case만 해도 되고 똑같아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 2번 봅시다. You have a better idea. 당신이 더 좋은 생각이 있어요. We will continue our project. 우리가 우리의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갈 거랍니다. 잠깐만. 당신이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당신 생각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뭐뭐 하면이 아니고 뭐가 되는 게 좋겠어요? unless를 쓰는 게 좋겠구만. 그래서 unless you have a better idea. 당신이 더 나은 생각이 있지 않으시다면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나은 생각 있으면 그럼 바꾸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3번 하나 남았네. make sure 이 표현 엄청 많이 나왔죠? 이거 어떨 때 쓰는 표현이었어요? 꼭 뭐뭐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당부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꼭 이렇게 하세요. You are dressed appropriately. appropriately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적절하게 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옷을 적절하게 입으십시오. 옷을 잘 챙겨 입으래요. 왜? You might get cold. get cold가 감기 걸리는 거잖아요. 감기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옷을 적절하게 입지 않으면 감기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앞에 말에다가 않으면을 붙였죠. 이런 뭐 쓴다 그랬어요? otherwise 써라 그랬으니까 여기에는 otherwise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제 앞에 말 끌어다가 않으면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확실히 아시겠죠? C번 하나 남았다. 자, 이번에는 우리한테 해석만 한번 해보랍니다. 1번입니다. Amy must eat gluten-free food. 우리 이렇게 무슨 free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그지? 뭐가 없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sugar free 그럼 설탕이 없습니다. 이고 gluten free는 뭐예요? 글루텐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글루텐이 뭐예요? 글루텐이 그 밀가루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쫄깃쫄깃한 맛을 내는 그 성분이 글루텐이거든요. 아무튼 에이미는요 먹어야만 해요. 뭐를?
음식을 gluten-free food. 글루텐이 없는 음식을 먹어야만 해요. Otherwise, 나왔다. 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앞에 말 해석하고 않으면 그러라 그랬죠. 에이미가 글루텐이 없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글루텐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she will have an allergic reaction. allergic reaction. reaction은 반응인데 allergic은 뭐예요? 알레르기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레르기 반응을 갖게 될 거예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지금은 otherwise가 이끌고 있는 절이었어요. 자, 그 다음 2번 봅시다. Given that the budget has been cut, we have to lay off some workers. 그랬어요. given that 뭐였더라? 그치, 고려하면. 자, 뭐를 고려하면요? The budget, 그 예산이요. has been cut. 컷은 자르는 거잖아요. 줄이는 거예요. 근데 빈 컷이니까 BPP 수동이죠. 예산이 줄여지는 거. 이런 거 뭐라 그러지? 조금 유식한 말로. 삭감되다라고 들어봤어요. 예산이 삭감되었다라는 것을 고려하면요. We have to lay off some workers. lay off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몇몇 근로자들을 해고해야만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가 해고를 해야만 되네요. 라는 이야기였고 3번 갑시다. Pay attention. 얘 딱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무슨 문? 명령문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래요? To traffic signs. 교통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while 했잖아요. 뭐뭐 하는 동안에 란 뜻이란 거. while driving. 운전하는 동안에는 교통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래요. or 얘 나오면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치? 앞에 내용에다가 않으면을 붙인다 그랬죠. 교통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you may get a ticket. 티켓을 얻을 수도 있대요. 무슨 티켓이지? 영화 티켓인가? 그럴 리 없고 여기서의 티켓은 우리 왜 소위 딱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통 위반했다라고 하는 고지서 그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붙여볼까? 운전을 하는 동안 교통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or 그렇지 않으면 you may get a ticket. 교통 위반 딱지를 받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Les was given a raise. was given? 이거 뭐예요? BPP니까 수동. 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자, les는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a raise. 쌤 raise 들어 올리는 거라 그랬는데요. 그치? 들어 올렸으면 뭘 들어 올렸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올려줬으면 제일 좋겠는 거. 월급이지. 그래서 급여 인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레스가요. 급여 인상을 받았습니다. On the condition that 이거 뭐라고 했더라? 그치? 뭐뭐를 조건으로 그런 의미라 그랬죠. 뭐를 조건으로 급여 인상을 받았냐면 he would work harder. 더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걸 조건으로 급여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아이고 잘했다. 우리 raise의 의미 그때 열심히 정리했는데 기억나세요? 오늘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raise의 기본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리다. 그래서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지, 어린 아이를 갖다 들어 올려서 크게 키우는 거, 그것도 raise라 그랬어요. 그래서 키우다, 양육하다, raise입니다. 선생님 꼭 사람을 키우는 것만 raise입니까? 아니요. 가축을 사육하고 할 때에도 다 raise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적은 액수의 돈을 내가 들어 올려서 큰 액수로 만든다. 그것도 raise죠. 그래서 raise가 money랑 같이 쓰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금하다라는 뜻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작은 문제 불씨를 내가 들어다가 크게 키우는 거예요. 그거 뭐 한다 그러지? 그치, 문제를 제기하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기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배운 건 뭐예요? raise가 명사로 쓰여서 어떤 뜻? 그렇지, 내 돈을 갖다 올려주는 거, 급여 인상이라는 의미도 있다고요. 이제 다음에 나왔을 땐 다시 이야기 안 할 테니까 딱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조건의 부사절에 대해서 쭉 배웠거든요. 외울 게 좀 많았으니까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네, 이제 드디어 등장한 게 가정의 부사절입니다. 요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여러분이 아마 가정법 언제 나오나 이렇게 기다렸을 텐데 우리 교재에서는 가정의 부사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같은 말이에요. 자, 일단은 조건의 부사절이랑 가정의 부사절이랑 뭐가 다른가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조건절도요, if로 시작하고요. 가정절도요, if로 시작해요. 근데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붙였을까요? 제가 일단은 우리말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가 가면 나도 갈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가 영어로 치면 if에 해당하는 조건절입니다. 그쵸? 네가 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충분히 갈 수 있죠. 그냥 네가 가면 나도 갈게. 조건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참이 될 수 있어요. 조건이 참이 되면 그러면 그 결과도 어떻겠어요? 참이 되겠지. 네가 간다라고 하는 게 참이 되면 내가 간다라고 하는 것도 참이 되죠. 이렇게 가정이 참이면 결과가 참이 될 수 있는 걸 뭐라고 불러요?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좀 말이 어렵죠? 그냥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이냐? 네. 그러면 그게 조건절이에요. 자, 근데 가정법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김태희라면 나는 매일 셀카를 찍을 텐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자, 제가 김태희가 될 수는 없죠. 다시 태어나야 되지, 그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가정 자체가 어때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가정이 거짓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도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어요?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김태희면 그게 거짓이기 때문에 제가 매일 셀카를 찍겠어요? 안 찍겠어요? 안 찍겠지. 결과도 거짓일 수밖에 없다고요. 이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가정의 부사절이다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자, 조건절과 가정절이 이제 차이가 뭔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생김새를 좀 봅시다. 많은 시중 교재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근데 사실 이게 막 절대 진리인 것 같지만 요 용어를 쓰는 책을 저는 우리나라 책밖에 못 봤어요. 제가 일본 문법책은 못 봤으니까 거긴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는데 원서로 되어 있는 많은 그 교재들에서는 문법 교재들에서는 그냥 제1가정형, 제2가정형 이렇게 배우지 과거 완료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더라고요. 그 용어가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금 혼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우리 교재에서는 그냥 그 명칭을 피한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아 같은 얘기구나라는 것만 알아보면 돼요. 일단 할게요. 자, 어떻게 생겼냐면요. if 과거 would 원형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이제 생김새입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가 그러겠지. 쌤, 아유 근데 주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유 그건 안 외워도 여러분 상식으로 알잖아요. 쌤, would 이 자리에 다른 조동사의 과거, 뭐 could, might 이런 것도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에이 그것도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이 자리는 조동사의 과거형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외우기 쉽게 if 과거 would 원형, if 과거 would 원형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건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 사실과는 반대될 때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반대로 내가 한번 상상을 해볼 때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전국 1등이라면 동네방네 자랑을 할 텐데 내가 지금 현재 전국 1등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죠. 반대로. 아, 그럴 때 이렇게 쓰는 거구나. 현재 사실을 반대로 상상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 교재에서는 고급지게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그렇지.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참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가정의 부사절 to.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If had pp, would have pp.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러겠지? 쌤, 주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유, 그건 당연한 거고. would 자리에 다른 could나 might 같은 조동사의 과거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아유, 그것도 당연한 거고.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if had pp, would have pp 이렇게 기억해도 괜찮겠죠. 자, 이건 어떨 때 쓰는 거예요? 과거 사실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그때 그 사람 전화번호를 알았더라면 그 사람한테 연락을 했을 텐데. 그럼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그 사람 번호를 몰랐죠. 그래서 그때 연락을 못했죠. 그렇지만 과거에 실제 있었던 일을 반대로 한번 상상하고 가정해보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형태가 if had pp, would have pp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죠. 아,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이게 긴 공식은 아니지만 저는 너무나 암기하기가 힘듭니다. 아니, 암기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요. 내가 김태희라면 만약에 가정법이 없으면 듣는 사람이 깜짝 놀라겠죠. 뭐? 네가 김태희야? 그죠? 아니잖아요. 아니야. 놀라지 마, 놀라지 마. 나 지금 그냥 상상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현실과의 괴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제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과거 동사를 쓰는 거예요. 그럼 현실이 아니고 상상이야. 지금 좀 거리감이 있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과거 동사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리감을 전달할 수 있는 상상이야 라는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과거 일에 대해서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랑 과거에 대해 상상하는 일이랑 차이를 좀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제를 하나 더 틀었죠. 어떻게? had pp를 사용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would 조동사 뒤에는요. 원형 써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had pp를 못 쓰고 뭘 쓴 것뿐이에요? have pp를 쓴 것뿐이에요. 사실 크게 외울 건 없는데. 아니야, 외워야 될 것 같아. 그래요. 지금 이거 처음 들어봤다 하는 친구는 잠시 멈춤 누르시고 이거 한번 3번만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괜찮습니까? 자, 예문으로 바로 볼게요. 자, 1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If the traffic had not been so bad. 그랬죠. 쌤. 이거는요. If had pp would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거 어떻게 고칠까요? have pp로 고쳐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 형태는 어떨 때 사용한다 그랬습니까? 이런 형태는 과거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상상할 때 씁니다. 그랬어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If the traffic had not been so bad. 만약에 교통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더라면 조이가 would have arrived. 이거 pp 이렇게 쓰면 여러분 못 쓰죠? have arrived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다. would have arrived on time. on time이 제때 이런 뜻이에요. 조이가 제때에 도착을 했을 텐데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과거에는 교통이 매우 안 좋았죠. 그래서 조이가 제 시간에 못 왔죠. 근데 그거를 반대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교통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더라면 조이가 제 시간에 왔을 텐데요. 이렇게. 괜찮습니까? 아직 어렵지. 당연히 아직 어렵지. 지금 처음 봤으니까. 2번은 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3번, 4번 다 풀고 보여드릴게요. 자, 3번 봅시다. More products will be sold if the ad had been more persuasive. 그랬습니다. 이번에 뭐 보여요? If had pp. 그럼 앞에 뭐 쓴다고? Would have pp. 그럼 얘 잘못됐네. will이 아니고 would가 돼야 되는 거고 be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have pp니까 been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다. 그쵸? 자, 그럼 해석을 해봅시다. 더 많은 상품이요. would have been sold. 팔렸을 텐데요. 만약에 뭐 했더라면 if the ad had been more persuasive. 그 광고가 persuasive가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더 설득력이 있었더라면요. 이런 형태는 언제 쓴다 그랬어요? if had pp, would have pp는? 그치? 과거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상상할 때 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실제로 과거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광고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나? 아니지. 실제로는 광고가 그닥 설득력이 없었죠. 그래서 물건이 많이 팔렸나? 아니지. 그래서 물건이 많이 못 팔렸죠. 근데 그 상황을 반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광고가 더 설득력이 있었더라면 그러면 더 많은 제품이 팔렸을 텐데요. 이렇게. 조금 알 것 같아요. 하나 더 해볼게요. If Kathy hadn't woke me up, I would have been very late. 그랬습니다. 자, 이번엔 어때요? If had pp, 그 다음에 여기 would have pp 이렇게 썼네. 얘는 지금 맞게 잘 썼다. 그러면 얘는 t 이렇게 해주고요. 자, 요것도 어때요? if had pp, would have pp니까 과거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봅시다.
만약에 캐시가요, hadn't woken me up, wake up 깨우는 거잖아요. 나를 깨우지 않았더라면 I would have been very late. 제가 아주 늦었을 텐데요. 그러면 실제로 과거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는 캐시가 나를 깨웠죠. 그래서 내가 안 늦었죠.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캐시가 안 깨웠더라면 나 완전 늦을 뻔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떨 때 쓴다는 거는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그럼 아까 2번 넘어갔었는데 걔를 잠깐 볼게요. 자, 얘도 일단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if, 과거, 그 다음에 would, have pp? 아, 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치? 그럼 얘를 일단 뭘로 바꿔줘야 되겠어요? if, had pp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아까 그 공식에 맞잖아요. if, had pp, would have pp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고쳤고, 근데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쌤? If it had not been for the good Samaritan이라고 해서 쌤, 이 Samaritan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마리아인인데 그럼 좋은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을 위해서 없었다? 이상한데요? 아,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의 표현처럼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나오면 뭐뭇이 없었더라면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 뭐뭇이 없었더라면 이것도 외우기 힘든데 또 외울 거 나왔어요. 아니야. 잘 봐봐. 아까랑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If had pp, would have pp 쓴 거 똑같아요. 그쵸? 그냥 비동사 뒤에 for가 붙은 것 뿐이에요. 원래 비동사가 갖고 있는 뜻이 뭐예요? 있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외울 거 많지 않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없었더라면 조셉은요 would have died, 죽었을 텐데요.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과거 사실의 반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었죠. 그래서 조셉이 죽지 않고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쌤, 선한 사마리아인이 뭡니까? 이게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구절인데 근데 이게 뭐 꼭 종교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선한 사마리안 법이라고 해가지고 법에도 나오고요. 그냥 뭐 널리 쓰이는 비유니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유대인이랑 옛날에 사마리아인이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적대 관계였어요. 근데 이제 어떤 유대인이 길가에 막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가는데 그때 그 적대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인이 와서 이 사람을 살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목숨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우리 편이든 적군이든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일단 그 사람을 도와줍시다, 살려줍시다 이런 법이고요. 그러면 이 Good Samaritan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떨 때 쓰겠어요? 그치, 뭔가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진 선한 그 뜻을 가진 사람이란 의미로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어쨌든 그 착한 사람이 없었더라면 조셉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있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앞에 부사절은 그냥 접속사만 외우면 막 넘어갔는데 이거는 뭐가 좀 많아요. 그쵸? 특히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은 좀 어려울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또 나와요. B. 보세요. 쌤, would have pp입니다. 그러면 if had pp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drink가 아니고 얘를 뭘로 바꿔야 되겠어요? had drunk로 바꿔야 돼요. 그럼 해석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지금 언제적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이, 뻔하지. if had pp, would have pp니까 과거 일에 대해서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리가요, would have grown, 컸을 텐데요. taller, 더 키가 크게 자랐을 텐데요. 만약에 뭐 했더라면 he had drunk more milk, 우유를 더 많이 마셨더라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게리가 우유를 별로 안 마셨죠. 그래서 얘가 그때 많이 못 컸다고요. 근데 그거를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2번 해봅시다. If you better understand your coworkers, you go further at work.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if 과거인가? 봤더니 그냥 understand라고 하는 현재 동사를 썼어요. 그러면 얘 가정법 이런 거 아니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당신이 better understand, 더 잘 이해한다면
누구를? Your coworkers. 당신의 동료를요. 여러분이 동료를 잘 이해하는 게 막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현재 사실을 반대입니까? 아니지. 그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조건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참이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가정법 막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냥 무슨 절이에요? 조건절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동료를 더 잘 이해하면요. You go further at work. Go far가 멀리 가는 거고 특히 우리 뭐 사회생활에서 멀리 간다는 건 그만큼 성공하고 승진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승진하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게요. 당신은요. 승진할 수 있어요. At work. 직장에서요. 승진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거니까 그냥 will go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아, 충분히 조건이 실현 가능한 일이니까 얘는 가정법 아니구나. 자, 3번이요. If it had not been for our coach, our team lose the game. 그랬습니다. 자, 얘는 뭐가 보여요? If had pp,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요? would have pp가 돼야 되겠죠. have, lose의 pp 형태가 뭐예요? lost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괜찮습니까? 자, 근데 아까 전에 배웠던 그거다. 뭐 나왔어요? 비동사 뒤에 for까지 붙었잖아요. 그래서 뭐뭇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쵸? 자, 보세요. If it had not been for our coach. 우리 코치가 없었더라면 그러면요. Our team, 우리 팀이요. would have lost the game. 그 경기를 졌을 텐데요. If had pp, would have pp는 어떨 때 쓴다? 과거 사실의 반대라면서요.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는 그때 그 당시에 코치님이 계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 않고 이겼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라고요. 만약에 코치님이 없었더라면 졌을 텐데요. 이렇게. 됐어요. 자, 4번 갑시다. If the job pay enough, Ken would not look for another. 그랬습니다. 자, 만약에요. 그 일자리, 그 직업이 pay니까 돈을 주는 거 보수가 좋은 거잖아요. 충분히 보수가 된다면 그러면요. Ken은 would not look for another. 다른 일자리 안 찾아볼 텐데요. 이때 another는 another job의 의미겠죠. 하여간 지금 형태를 봤더니 뭐가 보여요? would 원형이다. 그럼 앞에도 뭐겠어요? if 과거겠지. if 과거, would 원형이라고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pay가 아니고 pay의 과거 동사 paid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if 과거 would 원형을 썼다는 얘기는 이건 언제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상상해 보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일에 대해서 반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 일 해봤자 돈 얼마 못 받아. 근데 만약에 돈만 충분하게 주면 그러면 그냥 다른 일자리를 안 알아볼 텐데 이렇게 지금 현실이랑은 반대로 상상을 해보는 거라고요. 괜찮습니까? 아이고 잘했습니다. 여러분이 딱 느꼈겠지만 그 기본 공식 2가지요. 그거 외우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한 다음에는 그 2가지 정도는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4번 갑시다. 자, 이번에는 우리말로 한번 옮겨보세요. 그랬습니다. If Chris practices a little more, he will be a great trumpet player. 지금 will 썼잖아요. 그냥? 뭐야? 조동사 과거형 안 썼네? 그럼 이건 뭐예요? 그냥 조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실현 불가능하고 막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현재 사실에 반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충분히 참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도요. 그냥 현재 시제 썼잖아요. 해볼게요. Chris practices a little more. 크리스가 연습을 한다면 근데 a little more니까 약간 더 많이 연습을 한다면 he will be a great trumpet player. 뭐가 될 텐데요. 아주 훌륭한 트럼펫 연주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뭐 연습 조금 더 하는 게 뭐 불가능한 일인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는 조건이죠. 이것만 충족이 되면 그러면 뒤에 것도 충족이 되겠네. 훌륭한 트럼펫 연주자라는 것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한 조건문이었어요. 자, 2번 보세요. If more people had shown up, the meeting would have been more fruitful. 그랬어요. fruit가 과일이잖아. 그렇죠? 과실. 근데 그게 가득하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보람 있는 거지. 그래서 유익한이라고 할 때 fruitful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show up은 뭐예요? 짜잔, 나타나는 걸 show up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형태적으로 보세요. 뭐 보여요? If
had pp, 그 다음에 would have pp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떤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상상해보는 겁니다. 잘 봅시다. If more people had shown up, 만약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더라면, 더 많은 사람이 왔었더라면 the meeting, 그 회의가요 would have been more fruitful, 더 유익했을 텐데요. 근데 실제로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안 왔죠. 그래서 회의가 그렇게 유익하지는 못했다고요. 근데 한번 반대로 상상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더 많은 사람이 왔었더라면 회의가요 더 유익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자, 3번 갑시다. 자,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if, 과거, would, 원형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럼 요건 언제적 사실에 대한 반대? 그치,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죠. 그럼 앞에서부터 해볼게요. The party would be a lot more fun. The party would be fun. 파티가 재미있을 텐데요. 근데 more fun이니까 더 재미있을 텐데요. A lot more fun이니까 많이 더 이렇게 하지 말고 비교급 앞에 붙은 말은 비교급을 수식하는 거예요. 훨씬 더 재미있을 텐데요. 근데 어떻다면 if Wade were here, Wade가 여기에 있다면 실제로는 어때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웨이드가 여기 없죠. 그래서 파티가 별로 재미없죠. 근데 반대로 상상해보는 거예요. 와, 걔만 여기에 있다면 그럼 파티가 훨씬 더 재미있을 텐데 이렇게. 괜찮습니까? 아유, 잘했어요. 자,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거 없어요? 쌤, 다 좋아요. 그래요. if, 과거 동사, would, 원형 이렇게 썼다고요. 그런데 여기 왜 비동사의 과거 자리예요? was 대신에 were를 썼습니까? 원래 비동사의 과거형이 두 개죠. was가 있고 were가 있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현재 사실을 반대로 상상하는 가정법에서는요. 뭐만 써요? were만 씁니다. 쌤 제가 드라마 봤더니 was도 쓰던데요. 예, 말로 할 때에는 그냥 과거 동사 was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were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이제 4번 볼게요. If it were not for improved hygiene, people would not live much longer. 그랬습니다. 자, 뭐 나왔어요? 쌤, if, 과거, would, 원형 이렇게 썼으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상상해보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비동사가 있다라는 뜻인데 not이 붙었으니까 뭐뭇이 없다면 이란 뜻이라고 아까 전에 배웠습니다. 그렇지.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improved hygiene. hygiene은 뭐예요? 위생이에요. improved는 향상된 이런 뜻입니다. 원래 동사의 PP 형태가 명사 꾸며줄 수 있다. 이거 우리 상권에서 배웠잖아요. 해석 어떻게 했어요? 뭐뭐 된 이렇게 해석했죠. 그러니까 향상된 위생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향상된 위생이 없다면 사람들은요 would not live, 살지 못할 텐데요. 살지 않을 텐데요. much longer, 어떻게? 훨씬 더 오래 살지는 못할 텐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위생 상태가 어때요?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자면 실제로는 위생 상태가 많이 향상됐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오래 살죠.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만약에 그런 위생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장수 못할 텐데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문장이었다고요. 원래 가정법은 태어나서 지금 처음 들었다 그러면 지금 당연히 다 흡수하는 거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기본 공식 외우고 가정법의 개념이 뭔가 이해했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이거든요. 다시 화면 보면서 복습해 볼게요. 오늘 배우는 게 너무 어려웠죠. 오늘 잠깐 노래 듣고 쉬었다 갈게요. 우리 강의 같이 듣고 있는 친구가 신청해 준 노래인데 이별 택시라고 하는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법한 이별 노래입니다. 참 재밌는 게 저도 고등학교
중학생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노래들이 이 사랑하고 헤어진 뒤에 이별에 대한 노래였거든요. 저는 남자친구도 없었는데 왜 그렇게 이별 노래가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사람한테는 그런 본능적인 슬픔의 감정 막 이런 게 있나 봐요. 우리 강의 같이 듣고 있는 친구 중에 중학생들도 꽤 있어요. 근데 어린 친구가 이 노래 신청한 거 보고 제가 또 한번 그 생각을 했답니다. 자, 노래도 듣고 숙제도 확인하고 머리 잠깐 식히고 올게요. 네가 서두르게 택시를 잡고 있어 익숙한 네 동네 외치고 있는 너 빨리 가고 싶니. 네, 어때요? 가정법 때문에 막 이 머리에서 김나던 게 좀 식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팔로우 엑서사이즈에서 본격적으로 우리 이어서 연습 문제들 막 풀어볼 거거든요.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부사절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A번부터 가볼게요. 자, 다음 문장에서 부사절을 찾아보세요. 그랬습니다. If Larry needs to make up the test, he should talk to the professor. 그랬는데 if 나왔다. 얘가 부사절 이끌 수 있죠. 부사절 중에서도 뭐를 이끌 수 있어요? 그치, 조건의 부사절을 이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가 한번 읽으면서 해석을 해볼게요. if가 이끄는 절이 이만큼이니까 요만큼이 부사절이 될 겁니다. Larry가요, needs to make up. makeup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치, 뭔가 부족한 걸 보충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 시험을 갖다가 좀 벌충할 필요가 있다면 그러면 he should talk. 이야기를 해야만 해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To the professor. 교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문장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Even though Jackie doesn't speak much, she likes being around people. 자, 이번에는 뭐 보여요? even though 보여요. 이거 우리 어떨 때 쓴다 그랬더라? 그치, 양보의 부사절을 이끄는 표현이다 그랬죠. 양보절은 뭐라고 해석했더라?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 그러면 얘가 리더로 이끄는 절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해석해보세요. 제키가요, doesn't speak much.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비록. 그렇지만 she likes. 그녀는 좋아합니다. 뭘?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하는 거죠. being around people. 사람들 주변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양보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떨 때 쓴다 그랬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논리적으로 A 하면 B 하는 게 맞는데 근데 B 하지 않더라? 그랬을 때 쓰는 게 양보절이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말을 많이 안 해.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은 사람을 싫어하나 봐. 사람들이랑 말 섞고 그런 거 싫어하나 봐. 그렇게 생각하게 마련인데 비록 말을 많이 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곁에 있는 건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럴 때 쓰는 게 양보의 부사절입니다. 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3번 갑시다. Laura fell in love with gymnastics the first time she tried it. 그랬습니다. The first time 주어 동사 어떨 때 쓴다 그랬더라. 그치. 주어가 처음 동사했을 때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the first time이 이끄는 절 요만큼이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부사절에 해당하는 거고요. 처음 뭐뭐 했을 때니까 이건 당연히 시간의 부사절이겠다. 그쵸? 자,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로라가요. fall in love with가 무슨 뜻이에요?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어요. 뭐랑? gymnastics. 체조랑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언제 빠졌냐면 the first time she tried it. it은 여기서 뭐겠어요? gymnastics. 체조겠죠. 처음으로 체조를 시도해 봤을 때 체조를 처음 해보는 딱 그 순간 로라는요. 체조랑 사랑에 빠졌습니다. 완전 딱 자기 적성이었나 봐요. 괜찮죠? 자, 4번 갈게요. When the clock struck 12, fireworks were set off over the river. 그랬습니다. 쌤, 이렇게요. 컴마 찍고 떨어져 나갔다는 거는 부가정보 부사절이란 뜻이고요. 맞아요. when이란 아이가 부사절을 이끌 때는 해석이 뭐뭐 할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치. 때니까 이것도 뭐예요? 시간에 대한 부사절인 거죠.
자, struck은 strike의 과거형이에요. 시계가 12번을 쳤을 때, 그러니까 몇 시예요? 12시가 된 거죠. 12시가 되었을 때 fireworks, 불꽃이요, were set off. set off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터뜨리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BPP 수동이니까 불꽃이 터졌습니다. 어디에서요? Over the river. Over the river니까 강 저 건너편에서 불꽃놀이가 시작됐어요. 불꽃이 터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이고 잘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사절을 쫙쫙쫙 종류별로 찾아봤어요. 이제 B번 가봅시다. 이번에는 빈칸에 알맞은 거 넣어보라는데 우리 뭐 접속사 종류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잘 풀 수 있거든요. 한 번만 박스 안에 있는 애들 먼저 볼까요? Now that은 뭐였더라? 그치? 뭐뭐임으로 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 나타낼 때, 이유를 나타낼 때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in order that은 뭐라 그랬더라? 그치? 뭐뭐 하기 위해서. 야, 너 왜 그렇게 하니? 나 뭐뭐 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while은 어때요? while은 좀 쓰임이 많았는데 일단은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할 때 그때도 while을 쓸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언니는 사과를 좋아하는데 반면에 나는 뭐 바나나를 좋아해. 이렇게 두 가지를 대조할 때에도 while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반면에 라고 해석하는 것도 했고 얘가 심지어는 뭘로도 쓰였어요? 양보절을 이끌기도 했죠. 아까 양보절 뭐라고 해석했더라? 그치, 비록 뭐뭐일지라도. 자, 그 뒤에 나온 though는 뭐예요? 대표적인 양보절의 접속사 아닙니까? 그래서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요. 그럼 1번부터 뭐가 알맞은지 싹 넣어봅시다. Sam seems a bit more mature. seem이 뭐뭐하게 보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mature 이게 성숙한 이런 뜻입니다. Sam이요 성숙해 보여요. 근데 more mature니까 더 성숙해 보여요. a bit이 붙었으니까 약간 더 성숙해 보여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He's gotten married. get married.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가 결혼을 했대요. 그러면 그가 결혼한 거랑 성숙해 보이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어른스러워 보이고 그렇다란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유에 해당하는 뭐 써주면 되겠어요? now that 써주면 되겠네. 그래서 now that he's gotten married, 그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Sam seems a bit more mature, 조금 더 성숙하게 보입니다. 자, 2번 갑시다. Kevin waited patiently. 케빈이요, patiently, 아주 참을성 있게 기다렸답니다. His boss finished the speech. 그 상사가요, 자기의 연설을 갖다가 끝마친대요. 자, 그럼 이거 두 개의 관계는 뭘까? 상사가 이제 연설을 막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 동안에 이 사람이 참을성 있게 잘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쵸? 그러면 요 중에서 동안에 라는 뜻을 갖는 건 뭐가 있었어요? while 있었지.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while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Kevin waited patiently while his boss finished the speech. 됐죠? 자, 3번 갑시다. Paula moved in with her parents. 빈칸, she could save money 그랬어요. move in 예전에도 나왔었는데 이게 뭐였더라? 이사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누구랑 같이 살려고 이사를 들어왔어요? with her parents. 부모님이랑 같이 살도록 이사를 왔어요. she could save money. 돈을 절약할 수가 있대요. save money니까 돈을 모으고 저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돈 모아요. 그치, 돈을 모으기 위해서 부모님이랑 합친 거잖아요. 쌤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써주시면 돼요? in order that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아이고 잘했습니다. 왜 특히 서양 문화에서는요. 딱 이제 고등학교 딱 졸업시켜주고 나면 자기가 딱 독립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다시 이렇게 자기가 집을 꾸려나갈 그런 형편이 안 돼서 부모님이랑 합치는 가구가 늘어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얘도 다시 부모님이랑 합쳤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봅시다. Bob looked around the store. 밥이요. 가게를 갔다가 look around니까 이렇게 둘러봤어요. 자, 그 다음 he didn't have anything. 아무것도 없었대요. 투부정사 나왔다. 그럼 얘가 명사를 쏙 꾸며줄 수 있죠. to buy. 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러면 요 두 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원래
살 게 없으면 안 둘러봐야 맞는 거잖아요. 살 게 없으면 그냥 가면 되지. 근데 살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둘러본 거잖아요. 그러면 뭐뭐에도 불구하고에 해당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좋겠네. 그게 남은 거 뭐 있어요? though 있네요. 그래서 though를 였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잘했어요. C번 갑시다. 자, 이번에는 우리한테 어법상 알맞은 거를 하나 찾아볼래? 그랬어요. 자, 1번. David's fever has gotten better. 그랬어요. get better가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비드의 열이 더 좋아졌어요. 열이 좋아졌다는 게 어떻게 된 거야? 열이 내렸나 봐요. 그렇죠? He took the pill. 필이 알약이에요. 그 알약을 먹었대요. 그러면 요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알약을 먹었기 때문에 나아졌습니다도 될 것 같고 알약을 먹은 이후로 열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쌤 어떻게 보던 since가 답인데요. 얘가 해석이 두 가지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두 개가 뭐였어요? 뭐뭐 때문에 이유도 되고요. 뭐뭐 이후로라고 하는 표현도 됐다고요. 그럼 요 둘 중에서 뭐가 조금 더 적합할까요? 저는 요거. 우리 교재 설지에도 요걸로 나왔지. 왜 그래요? 요 시제 때문에 그래요. has gotten better.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have pp 이런 걸 현재 완료라고 불렀죠. 현재 완료 시제는 어떨 때 쓴다 그랬습니까? 과거에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럴 때 현재 완료 시제 쓴다 그랬잖아요. 알약은 언제 먹었어요? 과거에 이미 먹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열이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래서 요걸 쓴 거 보니까 얘를 이후로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David's fever has gotten better since he took the pill. 데이비드가 그 알약을 먹은 이후로 데이비드의 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2번 갑시다. Matt was smart that he was accepted as a member of Mensa.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됐대요? 매트가 똑똑하대요. 근데 so로 꾸며줄까요? such로 꾸며줄까요? 우리 이거 너무 많이 했는데 so는 뭐 하기 위해 태어난 아이라 그랬더라? 형용사 부사를 꾸며주기 위해 태어난 아이라 그랬죠. such는요. 명사 구를 통째로 수식하기 위해 태어난 아이라 그랬죠. 그러면 smart, 똑똑한 얘 형용사인데 둘 중에 뭐 쓸래요? so 써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so랑 짝꿍인 that은 뭐라고 해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Matt가요.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he was accepted, be accepted 수동입니다. 그쵸? 받아들여졌어요. 뭘로 받아들여졌어요? 맨사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요때 as는요. 뭐뭐로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야, 어려워? 다시 한번 할게요. 자, Matt was so smart. Matt가 너무 똑똑해서 그래서 he was accepted as a member of Mensa. 맨사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연습 문제 ABC에 나왔던 주요한 사항들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게요. 네, 오늘 진짜 고생 많았어요. 가정법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쵸? 복습해야 될 부분들 꼼꼼하게 보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남은 문제 같이 풀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